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이제 결선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우승의 영광은 어느 팀에게 들어갈까요? 아이디어로 무장한 위풍당당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 희생된 불가사리를 위해서라도 오늘 꼭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결선 잘 마무리 짓고 아이들에게 빛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많이 떨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꼭 떨지 않고 잘해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부상의 달인 화이팅! 뷰유 화이팅! 결선 시작 1시간 전.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들은 바로 대회 심사를 맡은 현장 평가단입니다.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먼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시제품을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아이디어 제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며 이들의 창업 의도를 이해한다면 잠시 후에 있을 결선 심사에서 보다 정확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제품 쭉 보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제품 있으세요? 아직 전부 둘러보진 못했지만 불가사리를 이용한 염분 제거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저런 걸 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만들기도 쉽지 않았는데 좀 그런 학생 수준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좀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저는 포장의 달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재미있고 학생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창의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떡볶이를 먹으면서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빈치라고 보니까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통을 돕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장 평가단으로서 나는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고 점수를 주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 정도의 그런 수요와 가격대가 맞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사람들이 두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이디어 측면이나 평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주고 싶고요. 좀 에너지에 관련된 게 요즘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게 우승할 것 같아요. 결승 진출팀 탑10의 시제품들. 창업 아이템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가능성을 설득하기 위해선 시제품 제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2주 전, 학생들의 시제품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업계획안과 창업 아이템 구상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대회 운영본부에서 지정한 시제품 제작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제작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경첩 넣는 거 그거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파야 되는지는 그냥 이렇게 잘라내면 되는 거야, 경첩 사이즈대로. 그다음 저희가 아무래도 사각형이 많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그런 면의 치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정확히 재야 되는데 그런 오타가 많이 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나온다던가 도면이 아니면 그런 맞물리게 만들어야 하는 게 서로 톱이 맞지 않는다던가 그런 오타가 많이 나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시제품 계획서를 가지고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품의 설계와 디자인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알아야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배우는데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창업 아이템을 통해 어떤 가능성을 꿈꾸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 제품이 상용화가 된다면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훨씬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공간 확보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편안함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애인과 일반인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소통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같은 공간을 사용하며 서로의 팀들이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학생들. 왠지 보이지는 않지만 불꽃 튀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속마음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결승 올라간 10팀 중에서 네. 제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어느 팀이에요? 뭐 저희랑 뭐 딱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팀은 없고 굳이 신경 쓰이는 곳을 말하자면은 풍기물난 선풍기? 그냥 그 여자아이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팀원이. 네. 단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으니까요. 결승 당일날 몇 등이나 할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조용히 웃지만 1등 쇼맘 있어요. 1등 쇼맘 있는데 물론 있죠. 있는데 아무래도 분명히 그 전 예선 때도 너무 훌륭한 게 많았는데 이렇게 시제품 제작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팀들도 보완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너무 막강한 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해서 저희는 뭐 5등 안에 들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시제품 제작을 마친 탁팀 멤버들. 이제 결선 무대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긴장감이 넘치는 이 조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팀 이름이 뭐예요? 나도 한번 팀입니다. 나도 한번 팀 몇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4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4번? 제 생일이 4월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4월이라서 4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4번 나오길 바랄게요. 자, 우리 친구 팀 이름이 뭐예요? 다빈치 팀입니다. 다빈치. 네. 몇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번호? 1번이요. 1번? 왜요? 네. 왜? 그 이유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잖아요. 먼저 해서 기선 제압을 하겠다? 그렇죠. 네, 1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상자 속에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을 뽑는 학생들. 이 순간 발표 순서가 결정됩니다. 사실 조금 마음에 드네요. 제가 7번 원했는데 8번이 됐네요. 만족해요. 청중평가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엔 발표 순서가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뒷부분의 번호가 이미 나왔거든요. 앞부분의 번호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제발 1번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1번은 왜 싫어요? 1번은 너무 떨리니까요. 그럼 몇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5번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선 2차 때 제가 1번을 뽑았거든요. 마이너스 예선이에요. 그때 팀원들한테 되게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좀 미안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이제 주어진 순서에 마음을 다잡고 발표할 준비를 해야겠죠.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결선 발표 순서가 결정됐습니다. 1번 부산 장안고등학교 자체 발광, 2번 경기과학고등학교 일렉목탑, 3번 성일고등학교 포장의 달인,
4번 시흥매화고등학교 윤앤 투김 5번 인천과학고등학교 안티포이즌 6번 신진자동차고등학교 나도 한번 7번 한국과학영재학교 프로젝트 글래스 슈즈 8번 덕계고등학교 POU 9번 전국과학고등학교 풍기물난 선풍기 10번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다빈치입니다. 결선의 시간이 다가오자 시제품 평가를 마친 100명의 현장 평가단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이 말이 어려워갖고 제가 입에 붙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대망의 결승전 진행을 맡은 유명 개그맨 강성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는요. 오늘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원래 참가 신청을 한 팀이 635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캠프를 거쳐서 52개 팀이 걸러졌고요. 그리고 2차 캠프에서 15개 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른 10개 팀은 최종 결선에 진출한 팀들이 오늘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오늘 아까 리허설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저게 청소년 머리에서 나온 전문성인가? 아이디어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독창성이 돋보이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와 시제품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많은 기대하시고 정말 많이 놀라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1회 청소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 그 무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3개월의 긴 대장정 속에 드디어 결선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예선 서류 심사부터 본선 1, 2차 무대까지 약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결선에 오른 팀은 총 10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실력과 아이디어로 우승팀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쟁쟁한 실력의 상대팀들을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10팀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우승팀의 탄생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전문 심사단 오늘 와주신 고마운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 분 한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쭉 진행이 되는 동안 굉장히 60%의 비율을 차지하실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지 저희가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정여훈 대표님, 본인의 평가 기준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우선 현실적으로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대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주된 관점을 갖고 보겠습니다. 예, 저는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창의적으로 만들었는지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 저는 기존 기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로부터 어떤 것을 정말 새롭게 창조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발랄한 창의력이 여기 적용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디어의 배경,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보겠습니다. 예, 저는 얼마나 그 제품이 시장에 가치가 있는지와 얼마나 그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각자 다르시네요. 그래도 그 얼마나 창의성이 있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다. 요즘 뭐 창조 경제가 요즘의 모토니까요. 그 점도 굉장히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5분의 우리 심사위원단님께서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공정한 심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무대 뒤에선 첫 번째 발표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발광팀은 2명의 발표자가 무대로 오릅니다. 가장 먼저 무대로 나가는 학생들이니만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딱 그 본인 하려던 것부터 잘 생각하고 딱 얘기하는 바로.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발광팀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각오를 가진 의미에서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힐 자체 발광 화이팅! 예.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유리창이 있다. 유리창의 투명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부산의 힘을 보여주마. 자체 발광. 부산 청년들 상타로 서울까지 왔습니다. 우리 상타야 되는 아이가 맞다. 상타야지. 자체 발광 화이팅! 여러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멋진 통유리 건물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저런 멋진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으면 전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죠. 내 집에서 맞은편 호텔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유리에 반사되는 햇빛에 눈이 너무 부시거나 원치 않아도 건물 속이 민망하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유리 건물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리에 가능성을 더해서 글래서블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투명도가 조절되는 유리를 통해서 사생활 보호 및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싼 가격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에 앞서 먼저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액정 필름 뒷면 한번 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죠. 휴대폰 액정 필름 뒷면을 샤프로 긁어보면 다음과 같이 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솜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저희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말한 솜 형태로 바뀌는 휴대폰 액정 필름은 한멜트라는 소재인데요. 고체 상태의 필름형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스티커나 의류의 라벨로 쓰이며 다리미와 같은 열판을 이용해 부착하는데요. 자체 발광팀은 이 한멜트라는 소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멜트를 긁어 얻어진 투명한 섬유를 유리와 유리 사이에 끼워 넣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저희 제품은 두 개의 유리 사이에 투명한 섬유를 끼워 만들게 됩니다. 이때 두 유리 사이의 거리가 멀게 되면 빛이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섬유층에 있는 공기층에 의해 빛이 산란되어서 그 불투명한 유리가 됩니다. 반면에 이 두 유리 사이의 간격이 좁을 때에는 빛이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커튼이나 블라인드 사용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냐는 질문에 관리의 번거로움과 개폐의 불편함이 있다는 응답이 44%, 42%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시장 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유리 시장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용 건물용에서 약 11%가량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학시장의 전망도 상승함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의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전망이 좋은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기업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제품 분석을 하는 도중에 몇 가지 경쟁 선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마르세데스 벤츠사의 파노라믹 베리어 루프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이금속을 사용하여서 무려 가격이 USD 2,800달러로 고가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전이금속 따위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섬유층을 사용함으로써 가격을 USD 130달러까지 낮추었는데요. 이는 무려 가격을 95%나 낮춘 것입니다. 앞에 저희가 휴대폰 액정 필름을 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휴대폰 액정 필름 뭘로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프로텍타인사라는 휴대폰 액정 필름 제조회사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실리콘 점착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리콘 회사의 연구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한멜트라는 소재도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고 한번 글래스볼을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압력을 주었을 때 사진처럼 투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투명해지는 게 얼마나 투명해지며 이거 실제로 쓸 수 있을지 저희도 잘 몰라서 이를 한번 NBL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았는데요. 한멜트 섬유 같은 경우에는 최대 71.2%, 그리고 실리콘은 82.2%까지 투명도가 조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놀랍게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DM 디스플레이나 가우지 스마트 유리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투명도, 가격, 그리고 내구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기술 리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MOU를 통해 그리고 저희 자체 생산 라인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밝힐 자체 발광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켜줬고요. 자, 이제 자체 발광팀 무대 앞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무대 대기진 팀원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5분의 전문 심사위원단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응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손 이렇게 올리시고. 예, 우리 송성근 대표님.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유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금 압력을 줘야 되는 부분이 그 투명도가 부분으로 그 나눠지면서 어디는 투명하게 보이고 어디는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유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해결점이 있으신지. 우선 앞에는 그냥 바이스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었는데 스크류를 이용하거나 레크 기구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거나 디귿자 레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을 곡면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압축을 하면서 유리에 전체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문적으로 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라는 건 다 확인하셨고 아이디어의 창의성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각자 단말기를 들어서 점수 본인 10점 만점 기준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님들도 함께 점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수 눌러주세요. 5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현장 평가단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단의 날카로운 표정을 보아하니 냉정한 평가가 예상되는데요. 심사위원의 점수만 먼저 공개되고 현장 평가단의 점수는 최후의 합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님의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71점 박수 부탁합니다. 네, 높은 점수 축하드리고요. 자,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1점을 받으며 대회 첫 발표를 마친 자체 발광팀. 지금 이 순간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후련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소감을 들어볼까요? 발표 어떻게 잘 끝낸 것 같아요? 멘트가 기억이 안 나왔고 애드립으로 해가지고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결과 나와보면 알겠죠. 열심히 해서 우승하자. 네,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 만큼 열심히 잘 하자. 떨지 말고 파이팅! 파이팅!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를 해야죠. 저희들의 패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렉 목탁팀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렉 목탁 스털링 랜턴 가자 우승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여러 국가들. 비싼 등유 랜턴 대신 저연료, 친환경적인 스트링 랜턴은 어떠신가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빈민층을 위한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우승은 우리의 것. 일랭 목탁. 다른 팀들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저희의 스털링 랜턴이라는 아이디어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밤에 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밝게 빛나는 곳은 도시의 불빛 때문에 빛나지만 아프리카는 어둡게 검기만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의 70%는 전력 비보급으로 인해서 화학적인 연료 랜턴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 랜턴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최대 수유국 5개국에서만 약 9.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보일 정도로 이러한 화학 랜턴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랜턴의 경우 오른쪽 사진과 같이 조명으로 이용하기에 밝지 못하고 또 연료로 이용되는 등유의 경우 연소 과정에서 약 99.41%가 열에너지로 소모가 되고 나머지 0.59%만이 빛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만큼 화학적인 연료 랜턴의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효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스털링 엔진을 랜턴에 접목시킴으로써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는 스털링 엔진과 랜턴의 장점을 융합한 것인데요. 스털링 엔진이란 1816년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스털링에 의해 구한된 열기관 중 하나인데요. 태양열, 화학열, 핵 에너지 등 외부의 열을 이용해 엔진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은 원판 유도 발전기에 전달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축전기와 LED로 전달됨으로써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은 아래쪽에 작은 양초 하나를 둠으로써 스털링 엔진을 구동시키고 이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약 2.3W의 전력을 소모하는 핸드폰을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2.3W의 전력은 약 0.03W의 전력을 가지는 LED 약 80개를 전등시킬 수 있는 전력인데요. 저희는 이보다 더 큰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시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모식도와 같은 모양인데요. 아래쪽에 열원이 위치하고 바로 위쪽에 스털링 엔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전된 전력은 바로 위에 있는 LED 랜턴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곳에서 아주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털링 랜턴의 시장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는 전 세계의 전력 비보급 현황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에는 약 13억 명의 전력 비보급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억 8천만 명가량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프리카의 전력 비보급은 굉장히 심하고 이 때문에 연료가 되는 등유를 사는 데만 매년 10.5억 달러의 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스털링 랜턴과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적정 기술이라 불리는 리터 오브 라이트를 살펴보면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가 없고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낮에 이용할 수 없고 또 밀집된 아프리카의 가옥 특성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의 석유 랜턴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털링 랜턴의 구조적 특성상 구조에 따라 굉장히 효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기존 석유 랜턴 회사와의 마찰이 우려되지만 이는 정부나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력 비보급이라는 심각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또 다른 제품을 구성하여서 함께 판매를 함으로써 저희의 강점을 부각시킨 그러한 판매 전략을 세웠습니다. 스털링 랜턴,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팅 아프리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과연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을 맞추나 하는데 약간. 네, 근데 할 얘기는 다 한 거죠? 네. 예, 인사말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 결정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심사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청균 평가단 분들도 점수 눌러주세요. 제한 시간 7분을 지나 MC의 제재를 받으며 발표를 마무리 못한 일랭 목탕팀. 점수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청중평가단의 점수는 추후에 합산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신개념 랜턴. 학생들의 이 창업 계획이 과연 평가단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심사위원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사업 아이템도 구축하면서 주위의 불쌍한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아이디어 잘 개발하셔가지고 추후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은 따뜻한 마무리로. 자, 우리 일랭목타팀, 바로 전팀, 지금부터가 사실은 리액션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준점이 71점이 나왔어요. 맨 앞팀이. 과연 우리 전문 심사단께서는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셨을지요. 과연 71점을 뛰어넘을지. 자, 먼저 전문 심사단의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72점) 1점을 앞섰습니다. 큰절까지. 미리 앞설 줄 알고 준비라고 했듯이 큰절했습니다. 자, 1년부터 72점, 현재까지 1위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무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실수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요. 준비한 만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또 청중평가단 평가도 남았으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조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크게 월등한 점수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팀이 무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긴장감이 감돌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 단 한 번의 기회로 결정이 나는 만큼 발표자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우리 친구 발표 준비는 완벽하게 끝냈어요? 준비는 많이 해봤는데 역시 떨리는 건 뭐 없을 것 같아요. 이 떨림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시야를 흐리게 한 다음에 초점 놓고 하려고요. 무대에서 이것만큼은 꼭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 있어요? 포장지 저희가 좀 아이디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시제품 뜯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잘 보여주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3번, 세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포장의 달인팀입니다. 그거부터 외치겠습니다. 포장의 달인! 오, 화이팅! 화이팅!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분식 포장지의 혁명. 편리하고 위생적인 포장이 여기에 있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승에 도전한다. 포장의 달인. 저희는 포장지에 관한 아이디어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포장업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실력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꼭 이 대회에서 우승하겠습니다. 달인! 요즘 분식 체인점들은 투기에 막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식 체인점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뜯기 힘든 기존의 포장지인데요. 저희 아이디어를 요약하자면 일단 기존 분식 체인점에서 쓰는 포장지의 모양을 변형시켜 소비자가 뜯기 힘든 점을 개선시켰고 환경에 좋지 않은 플라스틱 칼의 활용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면이 바로 저희의 초기 도면인데요. 도면에서도 볼 수 있으시다시피 빨간 부분을 잡고 점선을 따라 천천히 뜯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빈 공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남은 포장지를
뜯는 방식인데요. 여전히 번거로운 괜찮아. 여전히 번거로운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 모양으로 바뀐 것인데 기존의 일자 모양의 점선이 손목시계 형태로 바뀌면서 단 한 번의 뜯음으로 대부분의 포장지가 나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아도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포장지의 점선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포장지를 일자로 뜯는다면 나머지 부분을 또다시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장지의 중간 부분을 확장해 이처럼 시계 모양으로 볼록하게 점선을 디자인했는데요. 가장자리의 음식까지 쉽게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의 섬세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또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점선으로 이루어진 포장지는 너무 약하니까 그 위에 다른 용기를 넣으면 터지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것인데요. 일단 용기 밑면에 홈을 파합니다. 그 밑에 포장하게 하면 받게 되는 나무꼬치를 그 안에 넣으면, 나무꼬치는 용기보다 길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용기가 밑에 있는 점선 포장지를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아 포장지가 터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아이디어의 효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포장지가 가라앉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그로 인해 가라앉은 포장지를 집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에 묻은 양념이 사라지게 되고 휴지나 물 등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플라스틱 칼은 환경에 좋지 않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칼의 활용을 없애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인점 사장님이 본사에 직접 지출하는 플라스틱 칼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플라스틱 칼 하나의 비용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모르실 텐데요. 이 플라스틱 칼 하나의 단가는 약 50원으로 체인점 사장님이 본사에 직접 지출을 한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약 140개가 나간다고 쳤을 때 한 달로 치면 약 21만 원으로 매우 큰 돈이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 저희가 시제품 제작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아이디어는 누구나 보다시피 참으로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요. 작게는 점선의 크기부터 조절해서 크게는 어떤 도구를 쓸지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입니다. 저희는 어떤 모양의 점선이 가장 잘 뜯길지, 어떤 길이, 어떤 굵기, 어떤 간격의 점선이 가장 잘 뜯길지를 수많은 연구 끝에 쓸만한 패턴 3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갔던 세운상가 근처에는 방산시장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비닐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비닐시장에 있는 종류만 약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 포장지로 쓰이는 비닐 몇 가지를 조사해본 결과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잘 뜯기는 PP라는 재질의 비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제품이 완성된 게 있는데요. 팀원들 좀 나와주세요. 밑에 내려가고, 저희 시제품인데 저희가 한번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저 심사위원분들도 한번 뜯어주세요. 예,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점선이 잘 뜯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향해 입증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디어는 누구나 볼 수 있다시피 참으로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제작에 임했지만 점선이 잘 터지지 않고 잘 뜯기는 패턴을 찾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패턴을 찾아 시제품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 제품이 하루빨리 여러분들께 보급되어 여러분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봐, 시간 남잖아. 예, 포장지 함께 뜯었던 팀원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7분이라는 발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거쳤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의 팀의 시간이 모자라고 이번 팀은 오히려 시간이 남아버렸는데요. 주어진 발표 시간을 맞추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이겠죠? 심사위원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혹시 특허나 실용신안 출연을 했는지요? 아직은 안 했고 이 대회가 끝나면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배 대표님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우리 정 대표님이요.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걸 뜻꾸르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데 이게 신뢰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품으로서의. 네. 근데 아까 바닥에다가 어떤 나무를 껴넣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자체의 어떤 유지하는데 네. 그 탄력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솔직히 좀 약간 점선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보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점선이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제작은 못했지만 저희의 멘토님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나무꼬치를 올려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혹시 만들고 싶으면 꼭 만들어야겠다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걱정 중에 하나는 그걸 만들다 보면은 네. 아까 그 커터칼 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보다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터칼의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점선을 그러니까 나와 있는 비닐 공장 끝에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장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 쪽에는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싸다는데 왜요? 네. 비싸도 괜찮잖아요. 좋은 거니까 환경 생각하고 그죠? 별로 안 비싸요. 자, 질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자, 여러분 참 이거 재미있고 참 앳된 친구들이 너무 똘똘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심사위원단님과 우리 청중평가단님들 점수 눌러주세요. 포장 용기의 불편함을 보완한 찢어서 쓰는 위생 포장지.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창업 아이템이었는데요.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생활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더 좀 보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소비자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질문부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점수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최고점 72점입니다. 점수가 높게 나오면요, 우리 배인탁 대표님보다 먼저 가서 빨리 특허를 출원하시기를 농담입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네. 우리 먼저 심사위원장님의 점수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현재 72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77점! 나이스! 자, 무려 5점이나 갱신을 한 점수입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포장해드리는 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1위 77점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발표하고 났는데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 어때요? 지금 저희 있던 것보다 훨씬 지금 기분 좋고요. 잘하면 금상까지 돌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빼먹은 것은 없지만 약간 실수한 것도 조금 있고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여기 2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 남자가 안돼. 필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뭐야? 점자잖아.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더 이상의 실수는 없다. 주어진 7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라. 멋있는 상을 받고 이제 가서 소고기 한번 썰어먹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제품과는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까지. 이거 혹시 경제성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원료가 공짜라서 쉬워 보이는데 공간 확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버스 안에 지금 이 제품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특허나 이런 IP를 제1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영예 장원 금상입니다. 과연 금상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다음 주 그 주인공이 공개